오늘 그 통합진보당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이 4대강 사업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했어요. 네. 어떤 내용으로 어떤 이유로 고발장을 접수를 했는지 자세한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통합진보당의 오병윤 원내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고발장을 접수하셨는데 정확하게 누구를 고발하신 겁니까? 예, 5분인데요. 우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배임 혐의로 저희들이 고발을 했고요. 네. 그리고 정정길 전 대통령 실장님, 그리고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네.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 권태균 전 조달청장 이렇게 5분입니다. 지금 그 고발 내용 중에 방금 저희가 말씀드린 앞부분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업무상 배임 이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예. 지금 요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적용하는 요 혐의가 요게 다입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업무상 배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과 권태균 전 조달청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네. 그리고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직무유기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이명박 대통령의 배임을 적용한 것은 다 아시겠지만 감사원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초기 아시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과정을 겪긴 합니다만 2008년 12월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발표를 하지요. 네. 이때 사업비가 13조 9천억입니다. 그리고 소형보가 4개, 준설량은 약 2억 2천 입방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끊임없이 4대강 살리기를 넘어서서 원화 논의를 하다가 결국은 2009년 6월 8일 날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을 최종 발표하는데 이때 사업비가 22조 2천억입니다. 중대형 보가 16개, 준설량이 약 5억 7천 입방입니다. 그리고 낙동강 최소 수심을 6m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는 대운하 중단을 발표를 하고 나서 4대강 살리기로 발표를 했지만 몇 달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실질적인 운하 기본 작업들을 시행을 해서 사업비가 아시다시피 약 8조 3천억이 추가가 되고 그리고 이후 관리비 등 엄청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 그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묵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게 저희들 기본 입장입니다. 네. 그 업무상 배임이라 그러면 혹시 모르시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좀 쉽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업무상 배임. 예, 임무에 위배해서 국가와 국민들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고 문제는 이것을 몰랐던 사실이 아니라 다 알고 있으면서 행한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지대한 국고 손실을 끼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감사원 발표가 있었고 또 일부 친이계 새누리당 의원들도 입장을 억울하다고 하면서 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언제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문화의 기본 단계는 해놓는 정도로 가는 게 맞겠다 싶어서 했다. 이게 이제 기본 입장 발표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명백히 이것은 대운하를 계획하고 의도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업무상 배임을 했다 그러면 어떤 배임 액수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대충 나오지요. 네, 네.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현재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해서 정확히 밝혀야 할 사항이긴 합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로는 사업비가 13조 9천억이었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2009년 6월 8일 날 최종 발표했던 사업비가 22조 2천억으로 증가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약 8조 3천억 정도가 증가되면서 결국은 운하의 기본 단계를 다 살리게 했다는 것이고요. 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대운하는 하지 않겠다. 운하가 아니다. 그리고 모든 국회 당시 장관이라든가 국토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국회에서 계속해서 거짓 자료를 내놓고 허위 해명을 했던 이것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용납하기가 힘든 일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법적으로 보면 배임 액수가 50억이 넘게 되면
그 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이 무기징역이나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렇게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런 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이게 적용돼야 된다고 지금 보시는 건가요? 저희들은 적용 당연히 돼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구체적인 숫자, 감사원이 발표한 구체적인 조사가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미 8조 3천억이 추가 지출됐단 말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것은 상상을 불허하는 얘기죠. 근데 감사원에서는 이 전 대통령에게 그 배임 등의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번 고발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감사원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코드 감사는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정치적 해석은 차치하고라도 정확히 감사원이 사실에 가한 자료에 근거해서 발표했을 것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요. 그런 점에서 감사원이 발표한 자료만 보더라도 이것은 충분히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검찰 역시 어쨌든 스스로 검찰 개혁을 얘기하고 있고 이런 만큼 국민적 의혹이 또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를 밝혀내고 그에 따라서 응분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 이것이 민주국가의 기본 원칙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봅니다. 네. 시간 관계상 그 짧은 거 다른 그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예. 여야가 최근에 그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귀태 발언으로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지칭하면서 친일 매국 세력 다카키 막사오가 반공해야 한다면서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요것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같은 당 대표의 이 같은 발언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이정희 저희 당 대표께서 당시 대통령 선거 때 TV 토론 과정에서 얘기한 다카키 막사오 친일 매국 세력 이 문제는 역사적 사실을 얘기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떤 자기 가치 판단을 넘어서서 역사적 사실에 관한 얘기들을 한 것이고 당연히 우리 국가를 전체를 통수하는 국가 통수권자가 가져야 할 역사관의 가치관에 관해서 이런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충분히 물을 수 있고 그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어찌됐든 도관 없는 발언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현재 이 발언이 나오게 된 소위 그 귀태 발언이 나오게 된 근본 원인은 국정원의 국정조사에 관한 문제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사실을 호도하거나 왜곡 은폐돼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도 전화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의 전화 연결이었습니다. 네.